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오히려 시장이 크게 반등하는 좀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걱정거리가 많고 이럴 때는 주가가 한없이 좀 흘러내려다가 네. 결국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뭔가 이벤트가 딱 터진 날은 그 다음 날은 또 한번 반등했던 날이 있습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은 자주 보여드렸다시피 혼조권에서 오히려 좀 마이너스 난 적도 있고 다만 한 3주, 4주 정도 돼야지 정상화되면서 플러스로 완전히 좀 굳어졌던 경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의 일단 반등에 큰 의미를 보다는 워낙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 6일 만에 좀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의미로 오늘의 반등을 너무 크게 생각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네. 섹터별로 보면 그래도 많이 떨어졌던 거 있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4%인가 5%로 제가 네네. 좀 봤거든요. 테슬라를 제가 뉴스 처음에 일어나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 7% 그랬는데 결국 보니까 좀 올랐던 거로 제가 네네.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와 금융 필수 수반이 오늘 좀 하락했는데 이거 역시 상품 가격이 오늘 급등락을 했습니다. 유가가요. 오늘 아시다시피 이제 브렌트 이미 $100 넘어섰었고요. 텍사스유는 94달러, 95달러인데 오늘 이게 $100 찍고 왔습니다. 맞아요. $100 찍고 오히려 결론을 보면 약세 내지는 그 정도로 일단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유가가 지금 10%가 움직여요. 그건 하루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값 그림 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요. 이게 1950달러, 70달러까지 갔었습니다. 네. 이러면 그 가격이 2020년이죠. 2020년 팬데믹 직후 9월에 최고가 갔던 이유였는데요. 결국 이것도 오늘 1.4% 내려가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오늘 어제 그제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에서 기대하는 건 이런 거죠. 이렇게 좀 전쟁도 나고 걱정되니 3월 15일, 16일 날 연준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조금만 오르지 않겠느냐 기대감이 또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이게 전주만 하더라도요 50bp 올린다는 확률이 33.7%였는데 네. 잠시 전에 제가 확인하고 보니까 그 수치가 20% 포인트가 줄어들어서 13.3%로 훅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어떤 채권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좀 모든 보수로 보는 게 맞거든요. 50bp 올라간다라고 좀 마음을 바꾸고 계신 것이 좀 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은행주 같은 것도 약간 오늘 좀 쉬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전쟁 난다 그러니 뭐 여행도 가겠습니까? 항공 겁날 거 아닙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 빠졌었어요. 보잉도 빠지고 델타 항공 빠지다가 결국 막판에 한 40분, 50분 남겨놓고 회복을 하면서 결국 다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미국에서는 별로 그런 말 안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음봉 양봉 하잖아요. 네네. 대부분의 오늘 주식들은 양봉이 났고 상품 시세들은 음봉이 났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로키드 마틴 같은 거 사실 이거 한다고 해서 갑자기 사드를 갑자기 더 많이 하고 이런 건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그런 거 있죠. 진짜 전면적이 나갔고요. 네. 미국이나 러시아 상관없겠죠. 미국 쪽에 나토 쪽에 비행기가 폭격 전투기가 떨어졌다. 네네. 그리고 미사일 쏜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됐다. 그러면 이제 다시 재고를 쌓아둬야 되잖아요. 그런 건 있겠지만 어찌됐건 로키드 마틴 경우는 52주 최고가를 갔습니다. 레이션 테크놀로지도 이제 방해 산업인데요. 이런 것도 오늘 제법 좀 반등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진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냥 동부전선뿐만 아니라 수도 키예프까지도 사람들 폭격 소리도 들린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건 진짜 전쟁 가는 것 아니야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죠? 이번은 다룰 수 있겠죠. 그러다 진짜 그러면 안 되지만 나토가 지상군이 붙어갖고 싸우면 진짜 큰 걱정거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군사 전문가나 네.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TV에 많이 나오시니까 들으시면 되겠고요. 네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과거에 어땠다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만 또 보겠습니다. 이거 워낙 길게 본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20년만 보겠습니다. 네. 가장 2000년에 가장 눈에 기억하신 건 9.11이잖아요. 그렇죠. 9.11 테러부터 2020년에도 미국과 이란이 그 협상이 깨지면서 다시 이제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를 한번 보면은요, 11번이 있었는데요.
일주일 후까지 마이너스 11번 중에 마이너스가 분명히 있었죠. 4번 정도는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가 7번 정도 있었는데요. 한 달 후에 지나가면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 많이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2개월 후까지 보면 2001년 9.11 때 이후에는 제외하고는 전부 다 플러스가 났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요, 한 달 후에는 0.8%가 올라갔고요. 3개월에는 1.4%, 그리고 12개월 후에는 정상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8% 올라갔고요. 특히 12개월 후에는 상승 확률은 80%까지 올라갔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너무 큰 걱정보다는, 물론 과거의 일이고 이게 진짜 제일 최악은 이거 아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나토와 지상군, 미군의 지상군이 러시아군과 진짜 교전을 벌인다. 네. 이건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아니면 뭐 이 정도 아니겠냐. 아하. 저는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금 설명해 주셨던 걸 토대로 우리가 대응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언제 해결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3월 15일, 16일 날 있을 연준, 그리고 3월 10일 날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 왜냐하면 지금 이러다 보면 기름값이 더 올라가고 이런 거 있으면 네네. 인플레이션의 걱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락은 10%까지 갈 수 있다,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타기 전 자제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네네. 다만 첫 번째 한번 꾸준히 그냥 적립치료 하시면 그냥 계속 하시면 그런 된다. 분들은 상관없고. 그리고 미국 주식 해볼까? 지금부터 사시면 됩니다. 그냥 네네. 처음부터. 그래서 사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그런 분들은 많이 물려있어 그냥 더 사시고 더 사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모자니까 레버리지까지 이렇게는 저는 금물이라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런 시절에는 공부하기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월가우즈에서도 계속 그런 거 여러 가지 얘기를 그렇죠. 나눠드리고, 매일 끝나고 하는 외전 프로에서도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올라갈 만한 주식들 이런 걸 미리미리 공부해야 되고 세상의 변화에 좀 대비하자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왜 굳이 보면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하고 애플도 얘기했지만, 굳이 따지면 애플도 거기서 팔리겠죠. 그렇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 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크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죠. 테슬라도 있겠죠 거기다. 네네. 그렇지만 어이없게, 제 입장에서 보면 어이없게 빠진 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요. 수많은 것들이 40%, 80% 떨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요 IB들이요, 낙폭과대제 중에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그런 걸 찾는지도 네네. 체크해보고, 본인도 한번 자신만의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기준을 목표 매출이라든가 이익, 배당이 꾸준히 늘어가는 주식이 안전하겠죠. 네네. 그 가장 쉬운 거는 목표 주가까지의 계리율.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의견을 만약 믿으신다면, 이건 난 못 믿다 그러면 볼 필요도 없겠지만, 미국 애널리스트 의견은 상당히 맞고 그들의 의견을 쫓아가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면 그것과의 괴리율이 큰 걸 한번 찾아보는 방법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격을 올렸을 때 그걸 안 사고, 나는 OS도 없이 내가 혼자 OS를 따로 깔고, 나는 다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엑셀을 쓰는데 나는 뭐 필요 없이 계산기를 하겠다. 난 손으로 쓰겠다.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가 과거 통계를 많이 보여드리면, 과거 이런 시절에 다 빠졌을 때 뭐가 먼저 올라갔느냐 네네.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기 위해서 공부하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럼 그렇게 선정된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그거 많이 나옵니다. 네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기술주 중에서도 낙폭과대가 단데 그중에 뭘 선별하냐는 거죠. 종목도 중요하지만 선별 기준을 살펴보셔야 되겠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기술주 중에서도 ROE가 높은 걸 일단 먼저 찾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큰 것들, 그러니까 안전하게 수익이 잘 나는 것들, 그리고 EPS, 주당이익의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는 거 있죠. 네. 아무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주당이익 전망치가 좀 하향되거나 회사에서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회사에도 좋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가 보기에도 전망치를 높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특히 기술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익은 나지만 아직 초기라서 결국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익은 나는데 부도난다 얘기 있거든요. 네네네. 그것은 순현금흐름이 안 나는 겁니다. 이익은 나지만 돈이 다른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차입을 하거나 뭐 증전하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실제 없이 실제 영업을 통해서 돈을 확실하고 그걸로 충분히 되는 회사들을 순현금 흐름을 따지는데요. 순현금 흐름 기준 등을 해서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찾아낸 것은 이제 좀 표에 보여드리다시피 퀄컴이라든가 램 리서치, 그리고 애플, 그리고 엑센추어, 포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기준을,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이, 이제
리오프닝 3.0.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어떤 굉장히 어두운 먹구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네네. 가려져 있긴 합니다만 네네. 이게 또 이제 먹구름이 가시고 나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길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죠. 경제는 어렵고 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하고자 하고 정상적인 복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백투 노멀 인덱스라는 걸 여러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창에요. 구글이나 이런 데서 CNN 백투 노멀 인덱스라고 치면 딱 나오는 수치가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한번 확인하고 왔는데 가장 최근까지 2월 16일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들어가시면요. 94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이게 작년 11월에 95가 했던 이후 오미크론 때문에 80대 중반까지 왔다가 다시 최고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CNN이 개인이 회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신용거래관에서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BTS가요. 네네. LA에서 공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트와이스 아세요? 네, 트와이스 뭐 걸그룹이라는 것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트와이스가 이번에 공연을 했잖아요. 네. 또 똑같은 데서 했거든요. 좀 완전 매진됐죠. 그러면서 BTS는 거 하나만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번에 5군데 정도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뉴욕도 하고 다 하는데 이게 거의 다 매진됐다고 합니다 지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트와이스 같은 경우가 다 어디서 하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라이브 네이션이라는 곳에서 글로벌 콘서트 하는데요. 상장 기업이죠. 네. 상당기죠. 네. 그죠. 뭐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원래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저희에서 올해의 관심주로 지금 11개 중에 이걸 하나 네네. 넣어놨는데요. 마침으로 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월 중순까지요. 이미 4,500만 장의 올해 티켓이 팔렸다고 합니다. 네. 물론 아직 공연이 다 연말까지 잡히지 않았겠죠. 하여튼 근데 지금 2월 중순까지 4,500만 장의 티켓이 팔렸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요. 45%가 지금 늘어났고요. 2019년이면 팬데믹 팬데믹 이전 이전이죠. 말씀하시 직전이죠. 네. 같은 기간 대비 45%가 더 팔렸고요. 공연 스폰서십 있지 않습니까? 공연하면 여기저기 붙잖아요. 네네. 우리가 스폰서한다. 네. 스폰서십은 80%가 솔드 아웃 돼 있답니다. 다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보면 뭐 실적 이런 건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52주 시공가가 났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사상 최고가 났습니다. 네. 그게 바로 지금 이게 극히 일부지만 네네. 예를 들어드린 거지만 세상은 항상 전쟁의 공포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변화에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저만 하더라도 그런 라이브 네이션 투자하겠느냐? 좀 투자를 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공연 다니질 않고 잘 모릅니다, 음악을. 네네. 그렇지만 이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런 분들을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서 주가가 회복할 일이 멀지 않은 것도 분명히 네. 많을 것 같다. 그런 걸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핵심 이슈를 전해드리긴 하지만 그 이슈 외에도 여러 가지로 좀 눈을 넓히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MTN 이학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